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 이것만 알면 반은 먹고 들어감 시리즈 3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진득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요. 제가 실기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로 들어가 볼게요. 열 번째 핵심 내용이죠.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일단은 어때요, 여러분? 읽기 싫어요. 짜증나요. 이거 언제 다 읽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쉽지만 실기 특성상 이렇게 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보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거보다 길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마지막 서술어를 보면 돼요. 마지막 서술어 심선의 굵기를 결정하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심선의 굵기를 결정하라고. 이 마지막 서술어를 보고 다시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구나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심선의 굵기를 결정하라 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송전단 전압 3300V인 변전소로부터 5.8km 떨어진 곳에 있는 역률 0.9 500kW의 삼상 동력 부하가 있대요. 자, 이곳에 지중 송전선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싶대요. 전력 공급하고 싶구나. 여기에 케이블의 허용 전류 범위 내에서 전압 강화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심선의 굵기를 결정하라. 심선의 굵기를 결정하라. 이런 조건을 통해서. 자, 조건. 고유 저항은 도체 고유 저항은 55분의 1이고요. 정전 용량과 리액터스는 무시하라고 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무시하라고 하는 거. 조건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무시하면 계산값에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지 한번 솔루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조건이죠. 문제에서 주는 표입니다. 심선의 굵기 여기서 선정하면 되는 거고요. 허용 전류도 만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심선의 굵기 결국 전선의 굵기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바로 떠올릴 수 있겠다. 여러분 저항 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로 쓸 수 있습니까? 그쵸? 여러분 이거 우리 회로이론 맨 처음 시작할 때 필기 때 이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적을 결국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선의 굵기니까 이거 면적 구하라. 스퀘어로 나와 있으니까 제곱 밀리미터. 그러면 A에 대한 식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그럼 이거 지우고 A만 넘기면 되죠. 자, 해보겠습니다. A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고유저항 로우에 R분의 뭐가 된다? 길이 L이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이 문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이거 고유저항값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죠. 왜?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 알고 있습니까 혹시? 길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5.8km. 벌써 두 개 알았어요. 그럼 우리 R만 구하면 되네. R만.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이 R을 구하면 A라는 심선의 굵기를 구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도입이 돼야 돼요. 여러분, E라는 거. 이거 뭐예요? 전압 강하잖아요.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은 VS 빼기 VR. 이거 뭐예요? 보내는 전압, 송전단 전압 빼기 수전단 전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또 나타낼 수 있을까요? VR분의 즉 수전단 전압분의 P 곱하기 R 더하기 리액턴스의 탄젠트 세타.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너무 좋은 소식.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아니, 이거 말고 VS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왜? 송전단 전압. 그렇죠? 여기 VS가 송전담, 즉 주는 전압이에요. 공급 전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VR이라는 것은 리시브라 그래서 받는 전압이에요. 그렇죠? 그럼 VS를 알고 있어요. 근데 VR을 몰라요. 오케이. 자, 괜찮아요. 우리 아는 거 일단 다 체크해 봅시다. P값 알고 있습니까? P값 알고 있죠. 여기 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R값 알고 있습니까? R값은 몰라요. 우리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X 탄젠트 세타 알고 있습니까? 이거 알고 있죠. 어떻게 알지? 문제에서 안 줬는데?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잘 보시면요. 정전 용량과 리액턴스를 무시하래요.
그러면 이거를 무시하면은 x를 0으로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0이면 0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0이죠. 그럼 이거 0이라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VR만 구하면 R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해서 R을 구해서 이게 집어넣을 수 있겠다. 이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R을 구하기 위해선 이제 VR만 알면 돼요. VR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모든 힌트는 문제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실기에서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모든 힌트는 이 문제 안에 있다. 자, 여기 전압 강화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전압 강화식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 필기 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압 강화율 VR 수전단분해 그 다음에 VS인가요? 송전단 빼기 VR 수전단 이렇게 하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0.1로 바꾸면 되죠. 지금 퍼센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린 퍼센트를 이제 숫자로 바꾸는 거니까 0.1 해주고 VR 뭡니까? 우리 VR 몰라요. 몰라요. 그냥 모릅니다. VR 그 다음에 VS는 알고 있습니까? 이게 알고 있잖아요. 3300 마이너스 VR 이거 하면은 여러분 이거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0.1 VR 3300 마이너스 VR 그럼 이 VR을 넘겨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0.1 더하기 V 자 0.1 VR 더하기 VR은 3300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VR로 묶을 수 있습니까? VR 1 더하기 0.1 3300 VR은 이거 넘기면 1.1이죠. 1.1분의 3300 이거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3000이 나와요. 딱 떨어집니다. 3000으로. 그러면 VR은 3000이구나. VR은 3000이구나. 찾았다. 야, 찾았다. VR. 자, 여러분 우리가 답으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VR은 즉 받는 전압 3000.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VR 값까지 알 수가 있더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300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다 끝났다. 진짜 다 끝났다. 그렇죠? 자, 볼게요. 자,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쭉 옮겨보겠습니다. 자, VS 빼기 VR 뭐예요? VS는 3300으로 알고 있고 VR은 우리 3000으로 구했잖아요. 그러면 3300 빼기 300은 다시 3300 빼기 3000은 300인가요? 300은 자 VR분의 P죠. 우리 VR 이제 알고 있잖아요. VR 뭐예요? 3000이었죠. 3000분의 P는 뭔가요? P는 500kW니까 이걸 와트로 나타내면 500 곱하기 10의 세제곱. 지금 킬로와트인데 이거를 푸른 거예요. 와트로 킬로를 10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곱하기 뭐만 R만 하면 된다. 아니 X 탄젠트 센터 왜 안 합니까? 이거 아까 여러분 우리 이거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리액턴스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0입니다. 그러면 이거 0 고려할 필요가 없더라. 그러면 이렇게만 식이 남아요. 야, 다 끝났습니다. 진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R에 대해서 식을 바꿔보면 이거 역수치해서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500 곱하기 10의 세제곱 분의 자, 이거 분의 3000 곱하기 원래 있던 300을 해주면 이거 계산하면 1.8옴 나와요. 1.8옴.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우리가 1.8옴을 구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1.8옴만 집어넣으면 되더라. 그럼 한번 해보죠. 이제 얘를 이제 복사해서 가져와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차피 다 지워야 되네요. 자, 저 값에 어차피 넣을 거니까. 자, 로우 값 우리 알고 있다 그랬죠. 55분의 1. 그러면 여기 55분의 1이 있으니까 55분의 1. 로우가 고유 저항이에요. 고유 저항. 그래서 55분의 1 곱해주고 R이 1.8로 들어가는 겁니다.
1.8 분의 L이 뭐예요? L? 5.8 여기 있죠. 5.8 곱하기 10의 세제곱. 5.8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해주면 돼요. 왜 이것도 세제곱이 붙냐면 킬로미터잖아요. 우리는 미터로 다 통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게 58.59가 나옵니다. 58.59 58.59 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했으면요, 이대로 정답을 끝내면 안 됩니다. 왜? 58.59라는 심선의 굵기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기상점 가서 58.59짜리 심선의 굵기 이거 주세요 하면 없습니다. 왜?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사야죠. 왜냐면 모든 수치마다 전선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격화된 게 있어요. 이 안에서 골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58.59가 나왔다면 이거보단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작으면 문제가 생기죠. 이거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50 안 되죠. 70 됩니까? 70 되네. 자, 이거는 70짜리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을 쓸 때는 어떻게? 70 제곱밀리미터 70 스퀘어짜리를 쓰면 되더라. 이렇게 정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냐면 반드시 허용 전류를 계산을 해서 자, 허용 전류까지 내가 맞췄어. 허용 전류까지 고려를 했어라는 걸 어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허용 전류가 주어졌고 심지어 표에서도 허용 전류가 주어졌기 때문에 허용 전류까지 이 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라 이겁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 전류를 구해야 돼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서 포인트예요. 이 문제는 허용 전류까지 해야 안 틀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허용 전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P는 보통 루트 3의 V I 코사인 세타잖아요. 이 I 값을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거 그냥 값 대입해보면 돼요. 왜냐면 이제 이 전류 값이 우리 지금 70 구했잖아요. 70짜리 110 이내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심선의 굵기가 70일 때 허용 전류가 110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이 부하의 허용 전류가 I는 110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0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이거 그냥 대입하면 돼요. 루트 3 받는 전압 뭐였어요? 3000이었죠. 코사인 세타는 0.9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0.9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자, 0.9 다시 써봅시다. 0.9 P는요 50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거 계산하면 106.92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106.92A 그러니까 여기서 106.92A가 허용이에요. 근데 지금 110이죠. 70짜리 썼을 때 110까지 내가 커버한다. 근데 106.92 나왔죠. 커버할 수 있죠. 그러면 올바른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는 70 제곱밀리미터짜리를 사용하면 되더라.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것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R값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난 다음에 70 제곱밀리미터짜리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허용 전류랑 표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출제자한테 야, 허용 전류까지 구해보니까 106.92가 나오더라 허용 전류가. 그러면 이거 70짜리 썼을 때 110이 허용 전류니까 커버 가능한 거지. 나 이렇게 풀었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70까지 쓰면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그냥 틀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출제자의 의도는 허용 전류까지 네가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 전류까지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길었지만 여러분 이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충분할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 공식 말고 야 그거 있잖아. A는 1000 2분의 3상이니까 30.8 Li 이거 쓰면 안 되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조건이 달라요. 이거는 그 고유 저항이요 57분의 1로 됐을 때 그리고 역률이 1일 때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틀려요. 얘는 55분의 1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도 다르죠. 그래서 얘는요 반드시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1번째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엔 조명 관련 문제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간접 조명 방식에서 천장 및 휘도를 균일하게 하고 싶대요. 이때 등기구 사이의 간격과 천장과 등기구와의 거리를 구해달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과 이거를 구해달래요. 근데 문제에서 뭐 균일하게 하고 싶으니까 이거 구해줘 라고 하면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예, 이거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해줘야죠. 네,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문제에서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해줘야 돼요. 왜 해줘야 되냐?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못 구하면 이렇게 못 구하는 건데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문제가 해달라는 대로 괜히 그냥 한번 해줍시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균일하게 하고 싶은데 이 간격을 한번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런 사무실이 있다고 해볼게요. 사무실 같나요? 이거 사무실인데 사무실이고 작업면이 이렇게 있어요. 작업면을 왜 그리냐면 지금 작업면부터 청장까지의 거리가 2m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작업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명이 내려옵니다.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조명 같지 않지만 조명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괜히 그려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간접 조명 방식이라 그랬으니까 얘네가 빛을 쏠 때 어떻게 쏘는 거예요? 빛을 쏠 때 이런 식으로. 너무 노란색이네요. 예, 너무 노란색입니다. 이거는 안 보여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빛을 쏠 때는 이렇게 천장을 한번 반사시키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얘가 작업면부터 천장까지 거리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높이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장을 광원으로 쓰겠다 이겁니다. 간접 조명이니까 직접 쏘는 게 아니라 천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높이 이게 2m라는 거예요. 2m. 이게 뭐예요? H 높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H가 높이 이렇게 됐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요, 등기구 사이의 간격이에요. 등기구 사이의 간격 S라고 해볼까요? 자, 이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천장과 등기구와의 거리, 천장과 등기구와의 거리를 구하고 싶더라. 이걸 H 프라임으로 해볼게요. 얘가 H니까. 자, 이 두 개, 다시 이 두 개를 구하면 이거는 우리가 클리어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등기구 사이의 간격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디서? 간접 조명 방식에서. 근데 등기구 사이에 어떻게 구합니까? S는 1.5H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이거는 뭐 직접 간접 상관없이 똑같은 건데 일단은 구해보겠습니다. S 이게 여러분 이론을 하셨다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1.5H가 조건이에요. 그러면 S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니까 S 1.5 곱하기 H 뭐예요? 우리 H 2m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2 하면은 얘는요 어떻게 된다? S는 같거나 작아야 돼요. 3m보다.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m 이하. 그러니까 이 간격을 3m 이하로만 하면 균일하게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천장과 등기구와의 거리잖아요. 이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H 프라임이라고 써볼게요. H 프라임 이거는요. S 등기구 사이의 간격 곱하기 5분의 1을 해주면 돼요. 언제? 간접일 때. 이게 직접이면 바뀝니다. 이게 직접이면 S가 아니라 H 제로 곱하기 3분의 1로 바뀌어요. 이거는요 작업면부터 천장까지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되겠죠. 근데 직접 조명이니까 이게 또 조건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직접 조명으로 나왔으면 이거 이제 바뀌는 거예요. 다. 여기는 동일하겠지만 여기는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는 이런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자, H'은 S에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S는 어떻게 될 것인가? S는 우리 구했잖아요. 3m 이하. 3m 이하니까 여기에 3을 써도 되고 2를 써도 되고 1을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3으로 써볼게요. 곱하기 5분의 1. 이거 계산해보면 5분의 3 나오고요. 이거 환산하면 0.6m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 0.6m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2개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0.6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격이 3m 이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3m 이하인데 왜 3을 넣냐? 2 넣으면 안 되냐? 상관없어요. 2 넣으시면 0.4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반사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잡은 거구나. 그 다음에 이하 여기에 이하값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거고 천자가 등기구 사이 거리 등기구 사이 간격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T5 램프의 특징을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가 처음 나오면 그 누구도 풀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는 풀 수 있겠지만 이거 안 본 분들은 못 풀어요. 이런 단답은 그냥 틀리라고 된 문제예요. 근데 한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한번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답은 우리가 꼭 챙겨가야 된다. 근데 암기할 게 너무 많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단답은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교재나 뭐 강의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단답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매일매일 보셔야 됩니다. 꾸준함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볼게요. T램프의 특징 5가지. 발광 효율이 좋다. 평균 수명이 약 16,000시간이다. 램프 표면 온도가 35도에서 최적의 밝기가 된다. 전용의 전자 안전기와 조합하여 동작한다. 수명 기간 내 거의 일정한 빛을 제공한다. 높은 광출력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5가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조금씩 보시길 권장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단답은 매일매일 이거 말고 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들 정리해 놓은 것들 다 보셔야 돼요. 매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승리의 지름길이 되겠죠. 자, 그러면 13번째 핵심 내용. 기존 광원에 비해서 LED 램프의 특성. LED 램프 뭐가 더 좋냐? 여러분 이거는 좀 우리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 발열이 적죠. 수명이 길죠. 전력 소모 적죠. 외부 충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5가지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단답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쭉 보고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만날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10번째, 11번째 핵심 내용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들 계산 문제 그거 정도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 이것만 알면 반은 먹고 들어감 3편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오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좀 괜찮으셨나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내용을 가져와서 쉽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구해서 여러분께 최적의 콘텐츠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